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로스팅 단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8개 단계와 그리고 로스팅의 정도, 그리고 로스팅 기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로스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누가 처음 커피 로스팅을 시작을 했을까요? 사실 그 로스팅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커피가 발견됐을 때 식용으로 체리에 있는 과육을 이용했고요. 이 열매를 으깨어서 기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로 마시거나 경단 형태로 만들어서 먹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될 정도로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체리를 발효를 해서 술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많이 보급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600년경에 최초의 원두 로스팅 도구는 15세기에 사용된 금속이나 도자기로 된 얇은 팬이었습니다. 프라이팬 형태의 다리가 달려서 불 위에 놓을 수 있는 로스팅 도구가 고안되기도 했습니다. 1670년에는 네덜란드인이 철판으로 된 통 형태의 밀봉된 소형 로스팅 도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700년 경에는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실린더형 로스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치는 생두를 둘러싼 챔버 내부에 열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치가 가열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생두를 움직일 수 있는 핸드 크랭크가 있어서 커피를 좀 더 편안하게 로스팅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형태입니다. 이 기본적인 컨셉이 유지되면서 현재까지도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퍼져나가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로스터로 개발이 된 건 18세기 후반에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로스팅하기 위해서 난로 위에 걸어두고 사면이 후드로 된 기기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1824년에 영국의 리처드 에반스는 상업적인 커피 로스팅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고 로스팅하는 동안 생두의 혼합과 회전을 위해서 만든 실린더 로스터였습니다. 1846년에는 카터 플라워 로스터라고 보스턴의 제임스 카터가 연소실과 결합한 실린더형 로스터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벽돌 오븐 안에 큰 실린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븐은 내부의 열을 유지하고 균일한 로스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실린더는 오븐에서 당겨질 수 있어서 풀아웃이라는 명칭이 들어갔고요. 실린더를 약간 당겨 생두가 준비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토의 이 실린더형 로스터 디자인은 이후에 20년간 미국에서 로스터 공장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864년에 자베스 버는 원두를 배출하기 위해서 열원에서 실린더를 제거하지 않고 주입과 배출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를 발명하였습니다. 버는 생두마다 로스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입과 배출을 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은 후에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내부 실린더 디자인은 모든 드럼 로스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870년에 반 걸펜은 커피 로스티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실린더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원형 공기팬과 열원 제동장치, 냉각 배기 시스템, 그리고 오늘날 장비와 마찬가지인 실린더에 원형 냉각기로 커피를 배출하는 장치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1870년 두 발명가는 에메르 헤르 쿠겔 레스터라는 최초의 볼 로스터를 개발했습니다. 92년도에는 본 깃본은 회전하는 실린더에서 가스 열원을 사용하는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로스터들은 첨단 기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해서
특정 취향이나 원두 유형, 블렌딩에 대한 모든 프로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품질 로스터를 사용해서 일관성 있는 로스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그 로스팅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된 로스터 기입니다. 현대 로스터 중에 대표적인 프로백과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스트롱홀드의 로스터기입니다. 이 로스터들은 일반적인 그 작동법과 달리 여기에 모니터 상에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원두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맞는 로스팅 조건을 컴퓨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로스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은 생두를 향미 가득한 원두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두는 수분 함량이 12%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팅을 통해서 12%의 수분을 가열을 통해서 2~3% 이하로 감소시켜 분쇄가 쉽고 우리가 브루잉, 추출하기 적합한 원두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두를 뜨거운 공기로 가열을 해서 원하는 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색상과 부서지기 쉬운 다공성 조직으로 바꿔서 추출에 용이한 원두를 만드는 것이 로스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두인 그린 빈을 가열을 통해서 로스티드 빈, 원두라고 얘기하는 헐 빈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를 통해서 분쇄를 해서 그라운드 빈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시게 되는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스팅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두는 1년 이내에 수확된 생두여야 되고 좋은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로스팅 장비는 생두가 가진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도록 가공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로스팅 장비와 생두를 컨트롤하는 로스터는 커피의 맛과 생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스팅 조건으로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로스팅 단계인데요. 크게 로스팅 단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조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로스팅 단계, 그리고 세 번째인 냉각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 단계는 로스팅의 초기 단계고요. 콩 내부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콩 생두의 색깔이 녹색에서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생두의 수분 함량이 한 80% 정도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요. 다음은 로스팅 단계입니다. 이 로스팅 단계는 1차 크랙과 2차 크랙이 있고요. 콩의 부피가 증가하고 조직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변하면서 캐러멜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콩 안에 CO2, 그 탄산가스와 휘발성 산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쿨링 단계에서는 로스팅이 끝나면 바로 열을 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콩이 열로 인해서 로스팅 포인트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물을 분산시켜서 냉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각 단계는 4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팅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예열과 투입 단계를 보겠습니다. 로스터기에 커피 콩을 투입하기 전에
기계 드럼을 충분히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입 시 온도는 커피콩의 품종이나 로스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투입 시 온도가 165도에서 190도의 생두를 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조 단계인데요. 생두는 약 12%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서는 갈색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두가 로스터기 안에 들어간 후에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수분 증발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조 단계에서는 높은 열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두의 외관이나 향기 변화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건조 단계는 생두의 내부 온도가 100도씨에 도달할 때까지 일어나는 구간으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수분의 대부분이 기화하고 공기중으로 반출이 되는데 이때가 풋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갈변화 단계인데요. 이때는 생두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갈색으로 이제 색상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생두는 풋내에서 고소한 빵 냄새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질감이 빵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두가 부풀어 오르면서 외껍질이 벗겨져 나가게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변화 단계는 생두의 내부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면서 생두에 열이 침투해서 C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이 녹색이나 황록색을 거쳐서 네오란색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생두가 로스팅 과정이 아닌 전 과정에 생두의 건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쓴맛이나 덜 익은 신맛, 풀향이 섞여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로스팅 단계의 첫 번째 1차 크랙인데요. 갈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CO2가 생성되고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두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요. 부피가 약 50-60% 증가하게 됩니다. 커피의 향미가 이 시점부터 발현되므로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로스팅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1차 크랙은 원두 내부의 조직이 팽창하면서 벌어지고 열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이때 열이 방출을 하면서 이 생두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터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커피콩의 약한 부위 센터컷이 벌어져서 파열음이 나면서 크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커피콩 색상은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스팅 발현 단계인데요. 1차 크랙 단계를 지나면 커피콩 표면이 부드러워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로스팅 발현 단계에서는 원두의 최종 색깔과 로스팅의 정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팅 발현 과정 중에 커피콩의 신맛은 급격히 감소하고 쓴맛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원두의 신맛과 쓴맛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팅 발현은 1차 크랙과 2차 크랙 사이에 1차 크랙음이 없어지면 커피콩이 열을 흡수하기 시작을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간은 1분 30초에서 약 2분 내외가 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원하는 원두의 로스팅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차 크랙입니다. 커피콩이 1차 크랙 때보다 작게 틱 소리를 내면서 두 번째로 터지는 단계입니다.
이 2차 크랙 단계에서는 원두의 표면에 오일 성분의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피콩의 신맛이 대부분 날아가고 커피콩이 검게 그을리고 태우는 과정에서 향미가 발현되므로 커피 품종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2차 크랙에는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서 질감이 바삭하게 되고 세포 내에 형성된 CO2 가스와 CO, 일산화탄소가스 및 질소산화물 같은 가스 함량이 높아져서 세포 조직이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크랙 중반 이후에는 검은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부피가 최종적으로 80에서 90%까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5도에서 230도씨가 되면 세포벽을 감싸고 있는 커피 오일이 가열되어 커피 콩 표면으로 이동해서 반짝이고 오일이 연소되면서 로스팅 머신에서 연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로스팅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게 냉각 단계입니다. 냉각은 로스터기 자체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원두를 드럼 외부로 배출하고 바로 냉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스팅 후에 캐리어 오버라는 잔열이 제거되지 않아서 원두의 내부 온도를 올려 품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콩 내부의 열로 인해서 로스팅 포인트가 더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비린 맛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냉각 방식인 공기를 통한 냉각과 수냉 방식의 냉각이 있고요. 냉각 시간은 4분 이내로 적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기계들은 3분 이내로 빠르게 냉각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팅의 정도인데요. 원두의 색깔로 원하는 로스팅 상태가 되어 있는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팅 진행 정도는 색상을 기준으로 표기하지만 특정 로스팅 용어가 정확히 어떤 수준의 로스팅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로스팅 단계는 그 명칭으로 시티나 뉴 잉글랜드, 비엔나, 이탈리아, 프렌치처럼 지역 명칭이 많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스팅 단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라이트부터 이탈리안 로스팅 총 8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A 로스팅 단계에서는 아그트론사의 분광 강도계를 이용해서 가장 밝은 단계인 샵 95부터 가장 어두운 단계인 샵 25까지 아그트론 넘버로 표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로스팅 정도는 그 미국의 아그트론사의 로스팅 원두의 색상을 기준으로 아그트론 타일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색상에 숫자를 부여해서 객관성 있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로스팅이 강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연하게 로스팅되어 색상이 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A에서 나오는 명칭으로 베리 라이트부터 베리 다크까지 여기도 8단계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서 표기된 용어인 8개의 단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라이트, 시나몬, 미디움,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이런 로스팅 정도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가들이 커피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로스팅 정도는 여기 5번째 보시면 CT, SC에서는 미디엄 정도로 쓴맛과 신맛이 조화가 되는 그 로스팅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대 시나몬을 한번 볼까요?
시나몬 로스터는 1차 크랙 초반에 배출이 되고요. 풋내와 덜 익은 맛, 땅콩과 같은 향미가 나서 소비자 구매도가 떨어지고요. 중량 감소가 적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특징이 신맛이 매우 강하게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티 로스트입니다. 시티 로스트는 1차 크랙 마지막 단계나 1차 크랙을 바로 지났을 때 배출이 됩니다. 바디가 가볍고 산미가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로스트에 따른 음료의 향과 맛은 산미, 달콤함, 과일향, 캐러멜향, 가벼운 바디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로스팅이 되지 않으면 풋내나 시큼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풀시티 로스팅인데요. 2차 크랙 바로 직전에 배출하는 것으로 표면에 오일, 기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산미와 감미로운 카라멜 향미, 중간 정도의 바디가 기분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로스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렌치 로스트인데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쌉쌀한 단맛, 그리고 탄화된 듯한 향미를 내는 기름기 있는 원두의 로스팅이 되겠습니다. 프렌치 로스트로 많이 볶으면 커피 고유의 특성을 탐지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팅 정도에서는 탄맛이나 스모키, 미미한 캐러멜 느낌, 바디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 이탈리안 로스티는 대부분 어두운 색상에 기름이 배어나와서 가장 쓰고 탄화된 로스팅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원두는 산화가 빨리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내, 스모키한, 상쾌한 느낌, 탄화된 느낌, 그리고 중간 정도의 바디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팅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스팅 기계는 크게 가열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화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반열풍식, 그리고 세 번째, 열풍식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화식은 이 드럼이 구멍을 통해서 화력이 직접 커피콩에 전달되는 방식이고요. 반열풍식은 이 직화식과 그리고 열풍이 드럼 내부로 전달되는 대류열에 의한 로스팅되는 방식입니다. 열풍식은 드럼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열풍이 드럼 내부로 전달돼서 대류열을 순환시키는 로스팅 방식입니다. 자, 세 가지 방식에는 여론이 각각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화식에는 전도라는 여론을 사용하고요. 반열풍식에는 전도와 대류, 열풍식에는 대류의 여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직접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어서 커피콩이 드럼 표면에 닿거나 커피콩끼리 접촉될 때 열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연결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커피콩의 내부까지 열이 침투하기 어려워서 로스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 중에 대류 방식입니다. 이 대류 방식은 뜨거운 공기가 드럼 내부로 들어가서 커피콩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전도에 비해서 커피콩 내부에 열 침투가 잘 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복사열은 자외선이나 적외선과 같은 전자기파의 열 전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콩이 열이 전달되거나 커피콩에 나온 열이 다른 커피에 전달하는 방식이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팅 기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스터기가 있습니다. 이제 태완에서 만든 로스팅 기기인데요.
이 로스팅 기기는 반열풍식 로스터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와 대류를 이용해서 콩을 볶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장치에는 급속 냉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로스팅 기기는 스트롱홀드 회사에서 나오는 로스팅 기기입니다. 이제 태블릿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이 그 데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원하는 원두를 쉽게 로스팅 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쿨링 같은 경우에 냉각이 1분 30초 안에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커피 로스팅 단계와 로스팅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